충격적으로 다저스에 생각보다 훨씬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믿고 맡기려 했던 핵심 불펜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몸 안에서 분명한 원인까지 확인됐습니다. 올해 큰 기대 속에 합류했던 투수 에드윈 디아스가 결국 이탈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조하며 오 문제는 지금 한 명이 빠졌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다저스가 큰돈을 들여 데려온 불펜 자원들이 왜 반복해서 흔들리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불안까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다저스는 이번 위기를 버티고 가을 야구를 위한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을까요? 천천히 다저스는 에드윈 디아스를 잃었습니다. 올해 3년 6,900만 달러에 계약하며 큰 기대를 모았던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7경기, 6이닝 동안 실점은 7점, 결과도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더 불안했던 건 공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디아스의 평균 구속은 2022년 98.8마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부상 이후 흐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2024년에는 97.5마일, 지난해에는 97.2마일, 그리고 올해는 95.7마일까지 떨어졌습니다. 놀라며 이 마지막 등판에서는 92.8마일짜리 포심도 나왔습니다. 전성기 때 모습을 떠올리면 그 차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디아스 본인은 시즌을 치르면서 점점 구속을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상 신호가 분명하다고 본 겁니다. 과거 2023년에 다쳤던 무릎까지 다시 확인하면서 원인을 찾기 위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른쪽 팔꿈치에서 유리체가 발견됐습니다. 유리체는 관절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뼈 조각이나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와 관절 내부를 떠다니는 상태를 뜻합니다. 천만다행인 건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팔꿈치 인대 수술처럼 1년 가까이 비워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유리체 제거 수술 역시 최소 석 달 정도의 공백이 필요합니다. 결국 디아스는 빨라야 8월 이후 후반기 막판쯤에야 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조하며 지금 다저스가 받은 충격은 단순히 불펜 한 자리가 비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 팀은 불펜에 큰돈을 쓰는데 매우 신중한 구단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이 있었습니다. 템파베이 시절부터 이어진 그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비싼 자원을 무작정 사들이기보다 시장 가치가 떨어졌거나 다른 팀에서 자리 잡지 못한 선수들을 낮은 비용으로 데려와 다시 살려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실제로 여러 번 통했습니다. 다저스는 그렇게 성공 사례를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먼이 큰돈을 안기며 데려온 대표적인 불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조 켈리였습니다. 2018년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를 상대로 강렬한 투구를 보여준 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월드시리즈가 끝난 뒤 다저스는 마무리 투수도 아니었던 그에게 3년 2,700만 달러 계약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이 말이 더 정확합니다. 강렬한 장면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퍼포먼스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특히 2019년 디비전 시리즈 5차전 연장 승부에서 결정적인 홈런을 허용했던 장면은 지금도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다저스가 큰 비용 없이 데려와 효율적으로 활용한 불펜 자원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템파베이에서 방출됐던 에반 필립스, 컵스에서 밀려나듯 떠났던 크리스 마틴, 보스턴에서 나오게 된 라이언 브레이저, 웨이버로 확보했던 필 빅포드,
사실상 큰 부담 없이 데려왔던 앤서니 반다와 윌 클라인 같은 자원들도 있었습니다. 강조하며 이게 바로 프리드먼식 불펜 운영의 핵심이었습니다. 비싼 이름값보다 살릴 수 있는 재료를 찾고 그 안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 그래서 이번 디아스 이탈은 더 뼈아픕니다.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벌써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먼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자신의 팀을 괴롭혔던 선수를 나중에 직접 영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템파베이 시절 월드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에 당했던 기억이 있던 그는 다저스에 온 뒤 당시 필라델피아 소속이던 선수들을 실제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오타니 슈에이를 꽤 힘들게 했던 테너 스캇에게 4년 7,200만 달러 계약을 안겼습니다. 이 계약은 조 켈리 때와 비교해도 더 무겁고 더 직접적인 투자였습니다. 사실상 다저스가 불펜 투수에게 본격적으로 큰돈을 쓴 대표 사례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정규 시즌 성적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23세이브를 기록했지만 블론 세이브도 10번이나 나왔고 평균 자책점은 4.74였습니다. 포스트 시즌 도중에는 엉덩이 종기 수술까지 받으며 이탈했습니다. 월드 시리즈를 앞두고 복귀 준비는 마쳤지만 다저스는 결국 그를 로스터에 넣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으로 그리고 지금 디아스까지 빠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무리 자리를 누가 맡을지가 관심이 됩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은 역시 테너 스캇입니다. 하지만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한 명에게 완전히 고정하기보다 여러 투수를 상황별로 활용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판단도 이해가 됩니다. 스캇은 시즌이 끝난 뒤 작년 내내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초반 흐름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평균 자책점은 크게 내려왔고 피안타율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안정적인 공을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저스 입장에서는 스캇에게 전부를 맡기기보다 좋은 흐름을 유지시키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복귀 자원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데려왔지만 어깨 수술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브록 스튜어트는 5월 중순 복귀가 예상됩니다. 제이크 커즌스 역시 후반기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토미 존 수술 재활 중에 다저스와 계약한 자원입니다. 또 다저스는 시즌 막판 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에반 필립스와도 1년 6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필립스 역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불펜의 무게감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를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복귀 시점이 계속 밀리고 있는 브루스다 그라테롤, 불펜 전환 뒤 어깨를 다친 바비 밀러, 그리고 어깨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자원들까지 계산이 쉽지 않은 선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 필립스, 스튜어트, 커즌스 이 네 자원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저스 불펜은 시즌 막판에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결국 다저스에게 정말 중요한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10월입니다. 정규 시즌 초반의 흔들림보다 가을에 누가 건강하게 살아남아 있느냐가 이 팀에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저스는 지금 당장의 공백을 버티면서도 결국 포스트 시즌에 맞춰 불펜을 완성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조하며 그리고 시선을 잠시 다른 팀으로 돌려보면 보스턴에도 변수는 생겼습니다. 선발 자원인 소니 그레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검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레이 본인은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느껴온 불편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선발진 운영을 생각하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보스턴은 리처드 피치 등을 내주고 그레이를 세인트루이스에서 데려왔습니다. 계약 구조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전체 금액은 바이아웃까지 포함해 4,10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그중 2천만 달러를 세인트루이스가 부담하면서 보스턴은 사실상 1년 2,1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그레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출발은 기대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5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4.30. 에이스급 안정감을 기대했다면 아직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스턴은 그레이의 공백이 생긴 경기에서 디트로이트를 꺾어냈습니다. 이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선발이 흔들리는 날에도 타선이 버텨주고 경기 전체를 끌고 갈 힘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에서 4번 타자로 나선 요시다는 4타수 1안타, 볼넷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폭발적인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구의 질을 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평균 타구 속도가 92.5마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해보다 2마일 이상 상승한 수치이고 커리어 하이에 해당합니다. 놀라며 즉, 기회는 제한돼 있어도 타석 내용 자체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요시다는 타율 3할 2푼대, 출루율 3할 7푼대, 오페스 8할 후반, 그리고 조정 득점 창출력도 매우 인상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타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보스턴 입장에서는 꽤 반가운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타자는 기회를 더 받는 순간 팀 공격의 결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디트로이트는 경기 운영이 무너졌습니다. 선발 플레어티는 3.1이닝 동안 볼넷만 6개를 내줬습니다. 거기에 치명적인 송구 실책까지 겹치며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른 시점에 마운드를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발이 흔들리자 불펜도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흐름은 완전히 보스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조하며 이런 경기에서는 단순히 한 선수의 성적보다 팀 전체의 균형이 훨씬 중요하게 보입니다. 보스턴은 선발 공백이 생겨도 타선이 대응했고 상대는 선발이 무너지자 뒤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갈랐습니다. 또 한 명 눈에 들어오는 선수는 알렉스 브래그먼입니다. 대형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5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번 타자로 나서며 출루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현재 출루율도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팀이 원하는 흐름을 맨 앞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선수는 단순히 타격 성적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경기의 첫 장면부터 상대 배터리를 압박하고 뒤 타순에게 더 좋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결국 지금 보스턴은 완벽하진 않아도 분명히 살아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에 변수가 생겨도 타선이 반응하고 중심 타자들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저스는 지금 당장의 공백보다 언제 핵심 불펜 자원들이 돌아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천천히 한쪽은 버티는 야구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회복을 기다리는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팀 분위기를 크게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저스는 정규 시즌 내내 강한 전력을 유지하더라도 결국 평가받는 건 10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디아스의 공백을 억지로 메우려 하기보다 남은 자원들을 분산해서 쓰고 돌아올 선수들을 최대한 건강하게 맞이하는 것, 그게 다저스가 이번 위기를 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보스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타선이 지금처럼 버텨줘야 합니다. 요시다의 타구질이 계속 유지되고 상위 타선의 출루가 이어진다면 선발 공백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으로의 야구는 결국 완벽한 팀이 이기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더 빨리 버티고 누가 더 끝까지 살아남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다저스와 보스턴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앞으로의 몇 경기에서 조금씩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